안녕하세요. 예뻐진양입니다. 처음 예뻐진양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미용과 관련된 영상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고양이 미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강아지 미용, 그러니까 애견 미용과 같은 형식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애견 미용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안에서도 볼 수 있고 CCTV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강아지가 테이블 위에 가만히 서 있다거나 혹은 몸줄을 해가지고 미용을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는 계속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앞발과 뒷발을 제압을 해서 피부를 당기면서 미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고양이는 피부를 당기면서 미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우리는 가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라기보다는 거의 비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팔을 이렇게 살을 당겨 보시면 되게 살도 많이 두껍고 되게 뭔가가 되게 강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 살을 만져보시면 되게 얇아요. 얇고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사람 살처럼 강아지 살도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살 두께도 되게 두껍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피부는 되게 얇고 또 살이 이만큼씩 늘어납니다. 특히 첫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강아지 미용과 고양이 미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살이 늘어나냐 늘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를 할 때도 클리퍼 날 자체가 앞에가 많이 날카로워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 날카로운 부분이 살을 드드드드 이렇게 이제 끓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살이 가죽일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견뎌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비닐에 드드드드 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비닐에 구멍이 나듯이 흠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흠집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차 잘못하게 되면 살들이 뭉치면서 클리프 날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을 당기면서 클리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강아지 애견 미용과 고양이 미용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연관성이 있을 텐데 강아지는 혹시나 자기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자기가 뒷발이나 앞발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스크래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간지러우면 뒷발로 끌죠, 강아지들이. 하지만 고양이처럼 혓바닥을 핥는다거나 그루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자기 특정 부위, 코가 입이 베이지 않는 부분이나 귀가 간지러울 때는 뒷발로 이제 끌기도 하지만 보통 상처가 났다면 그쪽 부분을 많이 그루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낄 때까지 그래도 오래 갑니다. 놔두고 약도 바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가 나고 딱지가 생기면 간지럽잖아요. 그렇듯이 고양이는 자기 몸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꾸 핥아댑니다. 그루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커져서 다시 딱지가 위에 얹혀지고 다시 이게 제대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간지러우니까 계속 그루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데도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혹시나 약을 바르게 되면 고양이가 약을 핥아 먹으면서 또 설사를 하게 되고 2차적인 어떤 질병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고양이 미용에서 상처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상처라도 되게 크게 봐야 되느니 상처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강아지 미용, 고양이 미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강아지 미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위 컷을 하면서 이쁘게 아름답게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털 길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공룡 컷이라든지 사자 컷이라든지 여러 가지 컷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가만히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고양이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싫고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고양이들에게 스포팅을 한다는 것은 이 고양이를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거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저희 미용실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날 길이에 따라서 1.6mm, 그리고 3mm, 그리고 12mm 미용으로 이렇게 미용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날 길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8mm도 있을 수도 있고 10mm도 원하시는 어떤 날 길이에 따라서 미용을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자, 우선 고양이 미용은 전국적으로 보면 1.6mm에서 2mm로 미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는 강아지와 틀리게
낯선 곳, 즉 밖을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최대한 고양이 미용은 사람의 혹은 고양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털을 짧게 깔고 그 미용 주기를 길게 해서 미용을 최대한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미용하는 것이 고양이 미용에서 대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1.6mm로 미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mm로 미용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속털과 겉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털까지 건드리는 게 되게 고양이가 털이 자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일로페시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근을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그 일로페시아 증후군이라는 것은 되게 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고요.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6mm로 미용을 하게 되면 고양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속털까지 조금 더 건드려서 미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속털이 자라는 시간도 걸릴 거고 겉털이 자라는 시간도 걸리겠죠. 보통 단모 1.6mm로 밀 경우에 단모는 보통 3, 4개월 정도면 이제 털이 다 자라고 장모 같은 경우에는 4, 5개월 묘자에 따라서 털 자람에 따라서 조금 더 있다가 털이 다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털이 자람으로써 자라다가 속털은 나지 않고 겉털만 계속 나서 머리숱이 별로 없는 듯이 털이 안 자라는 듯이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몇 해가 지나가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일단 보기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또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1.6mm가 아니라 3mm로 이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이론으로 보기 약간의 차이가 나요. 털이 약간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일로페시아 증후군을 이제 겪는 아이들 혹은 털을 너무 바짝 미니까 한쪽 부위를 너무 오버그루밍을 하는 경우, 너무 핥아싸가지고 뭐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나중에는 진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3mm를 추천을 드려요. 3mm로 일단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털 자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면 3mm 미용했을 때 어떻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3mm로 미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고양이 미용을 1.6mm 빡빡이 밀고 한 3주 정도 자란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티셔츠 하나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6mm로 미용을 하고 말씀을 안 해주시면 별도의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빡빡 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조금 춥게 보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3mm로 해드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털 길이에 따라서 미용이 도래되는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고양이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번 스트레스 받을 때 1.6mm로 미용을 권해드려요. 근데 뭐 오버그루밍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뭐 너무 배 전체가 혹은 등 전체가 털이 뻐끔뻐끔 나는 경우에는 3mm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mm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이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름철에 하는 미용, 겨울철에 하는 미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12mm 미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겨울철 혹은 내가 보기에 너무 춥게 보인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12mm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단모의 경우에는 12mm를 권하지 않고요. 장모의 경우에만 12mm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모는 원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12mm로 깎아버리면 진짜 한 달 만에 다시 막 그 털이 다 자라서 또다시 털을 깎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2mm 같은 경우에는 장모의 경우에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3mm 같은 경우에도 우리 1.6mm처럼 막 되게 막 깔끔하게 이렇게 미용은 안 되겠지만 12mm는 더 많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털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 이제 고양이 미용에서 빠른 미용이 있어요. 그리고 교감 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그건 예뻐지냐 저희 입장에서 빠른 미용과 교감 미용이 있습니다. 빠른 미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면 고양이들이 다 빨리 미용하면 되잖아요가 아니에요. 고양이 어떤 이제 미용사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무조건 빨리 미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를 떠나서 털만 안 날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깔끔하게 안 하고 빨리 미용할 수 있어요. 뭐 15분? 원하시면 진짜 15분, 10분 만에 뭐 다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정식적으로 했는 미용이랑 빠르게 했는 미용이랑 사진으로 말고 실물로 비교해서 보자면 많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겨드랑이 부분, 사타구니 부분, 그리고 이런 목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털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분처럼 살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요런 보시면 요런 데 부분들은 엄청 살이 너무 예민합니다. 자칫하면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압 과정이나 당기는 과정도 되게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많이 설친다거나
뭐 설친다라는 것보다 막 왕 그리고 막 입질도 막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싸납게 막 하는 경우는 빠른 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하다 보면 상처로 이어지거든요. 최대한 꽉 잡고 제압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미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10분 만에 해야지 하면서 막 털을 깎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런 싸나온 고양이들도 빠른 미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빠르게 미용하는 부분은 우선 저희 쪽에서 교환 미용을 한번 해보고 그 미용을 진행을 시켜보고 그 미용하고 난 뒤에 그 고양이의 상태 그리고 미용 상태를 확인하고 난 뒤에 빠른 미용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게 다른지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빠른 미용을 진행을 시켜드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른 미용하고 난 뒤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미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빠르게 미용했다 하더라도 지저분한 부분 구석구석을 미용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 틈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권해드리는 거는 교감 미용을 먼저 진행을 하고 후에 도저히 우리 애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빠른 미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미용이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과 여름 미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